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림입니다. 최근에 이 학세권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역세권만큼이나 학교의 거리와 가깝냐 가깝지 않냐에 따라서 학세권이란 이 신조어가 생겨났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 주택 시장의 흐름을 봐도 학세권의 의미가 좀 더 깊어진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분양 시장을 들여다봤을 때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의 단지들이 먼저 조기 완판되는 행진을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학군으로 유명한 목동 지역의 같은 단지 내 아파트를 보더라도 학교와 조금 더 가까운 지역과 아닌 지역의 단지 내에서도 시세 차이가 2배나 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좁은 지역 안에서도 최신의 트렌드를 얼마나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다라고 하니까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옥석을 저희와 함께 잘 가려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은 부동산 가이드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2-545-7988번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풀어주실 분 옆자리에 모셔봤는데요. S&K 자산관리의 송선문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생생한 부동산 정보들부터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투자 팁까지 얻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연초 대출 규제로 주춤했던 아파트 시장이 재건축발 훈풍을 타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상반기 아파트 시장을 짚어보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부동산 뉴스를 살펴보니까 서울 지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들 접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흔히들 7, 8월 달 부동산 비수기라고 하지만 최근 주택 흐름 보면 비수기다운 면모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아파트 시장이 점점 더 살아나는 것 아니냐. 상반기 분위기는 좋았고 하반기 시장까지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올해 상반기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비롯해서 지금 주택 가격이 굉장히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지금 6월의 마지막 주고 또 1년으로 봤을 때는 또 6월이 마지막에 가면서 1년의 반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3대 악재로 이렇게 어려운 분위기에서 부동산 시장이 출발했는데 과연 올 상반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들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았지만은 결국은 흐름 자체가 금리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이런 조치들을 해제하면서 상승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좀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작년 말 기준으로 봅니다. 일단 2015년 말을 100으로 봤을 때 기준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올 1월부터 1, 2, 3, 4, 5월 달을 거래량을 좀 한번 보면서 가격 지수 추이를 좀 봤을 때는 일단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지금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상승폭이 좀 컸고요. 그 외에 경기권도 약간의 상승폭이 있었고 중요한 거는 지방이라든가 지방광역시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보여줬던 것이 대구 지역이죠. 결국 뭐냐 지금 양극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시장과 수도권 시장에 지금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가격 지수로 봤을 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 4, 5년 전부터 계속해서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로 서울 수도권 시장이 조금 어두웠다라면 지방 시장이 호황이었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공급 물량에 서울 수도권 시장에 좋아지는 작년, 재작년 이런 분위기에도 계속해서 지방의 공급량이 좀 많았다는 것은 결국은 좀 공급 물량의 어떤 포화 상태로 인해서
가격 하락폭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저 주택시장 자체는 서울 수도권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승세는 좀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뭐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고 또 청약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 청약 제도라든가 이런 어떤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면서 이런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게끔 만들어놨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저금리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주택 시장에 대해서 뭐 신규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대해서도 집단 대출 규제에서도 포함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승 국면으로 좀 가지 않았나. 또 대내외적으로도 이렇게 봤을 때는 외부적으로도 지금 뭐 최근에 뭐 영국 블랙시트라든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아주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시장 경제에는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안전자산 쪽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접근하되 좀 안전자산, 결국 안전지역 이런 것이 어디냐. 결국은 좀 하락 그 여건이 좀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강남권 쪽으로 중심권 쪽으로 이렇게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시장 자체는 이제 정부에서도 재건축 시장이라든가 뭐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나오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다 시세 차익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짚어가면서 좀 가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런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수익형 부동산 쪽이고 결국은 그런 쪽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뭐 입지가 좀 좋은 지역들 조금 선별해서 들어간다면 앞으로 그 수익형 시장이 좀 더 지금보다도 좀 더 확대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상반기에 아파트 매매 시장을 좀 되돌아봤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여전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정부 쪽에서 추경 예산을 또 발표하게 됐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가 된 만큼 그에 관련된 궁금증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풀어나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면서 풀어나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미나 일정 소개해 드릴게요. 송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금리 1% 시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거고요. 7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게 되네요.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서울전화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02-545-7988번으로도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네. 고민 좀 풀어내 드릴까요? 네. 영등포 당산사가 예. 네, 삼성 2차 아파트 지금 세를 주고 있는데 네.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세를 주고 있는데 네. 지금 11월에 만기거든요. 11월이요? 네, 11월. 네. 그래서 그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그냥 알겠습니다. 두고 가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임대 중인 아파트가 11월에 만기 시점이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이쯤에 다시 네. 한번 점검 받아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지 네네. 저희가 체크해 드릴게요. 바로 대표님 만나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당산 3사 2차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네. 이제 지금 세를 주고 계시고 구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구입한 지가요? 네. 2014년도 11월이에요. 14년 얼마 안 되셨네요. 네네, 2년, 네. 예, 돌아오는, 아. 네, 새 만기가, 예. 네, 전세 끼고 우리가 갭 투자를 하신 거네요. 투자 목적이셨나 봐요. 네네. 네, 그러죠. 시기적으로는 뭐 조금 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기 그런 시점에서 사셔서 조금 차익은 보셨네요. 지금 시세가 그런 것 같- 조금은 올랐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20평대, 30평대 있는데 몇 평대예요? 27평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셨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조금은 더 보유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를 한번 다시 또 갱신을 하게 되면 또 2년을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좀 걸리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1년 정도 이상까지는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삼성 2차 아파트가 이렇게 가격 변화가 심한 곳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어떤 주거 선호도가 아주 높은 데는 아니고 네. 결국은 뭐냐면 그 주거 환경 자체가 뭐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교통 여건이 좀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의도권도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배후 주거지로서 기본 수요층이 어느 정도는 있는 데거든요. 다만 요 지역이 좀 준주거 지역이에요. 당산동 지역이. 그러니까 아직도 공업시설도 좀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 자체가 이렇게 좀 뛰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막 급등하진 못해요. 근데 앞으로는 시간이 흐르면 좀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뭐 중공업종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지금 그런 걸 기대하면서 뭐 오랫동안 보유하는 건 좀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일단은 여기 지역 자체가 일단 여의도권에서 목동 우리가 그 주거 환경을 좀 따질 때 실질적으로 배후 주거지는 목동 지역이 좀 많은 배후 주거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목동 쪽의 가격이 좀 세다 보니까 이 당산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하철로 연결되는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층이 있는 건데 지금 이 동네 전세가 아세요? 20평대? 지금 뭐 전세가 아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3억 8천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거의 전세 90%를 넘어섰어요, 매가에. 지금 보면은. 네. 그래 이게 뭐냐면 제가 보유하라는 이유도 뭐냐면 전세가가 매가를 지금 조금씩 밀어 올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서울 지역 전세난이 지금 뭐 아주 심각하다고 하지만 해소되려면은 아직도 시간이 한 1, 2년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지역적인 입지가 아주 뛰어나거나 아니면 이 아파트가 연차가 오래돼서 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를 하는 게 아니고 전세가, 입지 조건이 영등포 구청역 아주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전세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90%를 넘다 보니까 매가를 조금씩 밀어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세보다 한 10% 이상 정도는 상승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1, 2년 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뭘 변화의 여건을 주지 않으신다면은 한 1, 2년 정도는 더 보유하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그 정도 한 10%에서 한 15% 정도 오른 시점이 된다라면은 더 상승 여건은 좀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재건축을 한다든가 뭐 이러려면 아직도 연한이 많이 남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호재를 기대하기까지는 뭐 폭이 적기 때문에 10% 상승 시점에서 네. 매가가 조정이 된다라면 그때 매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이 만기 시점을 두고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데 고맙습니다. 네, 1, 2년 정도 조금만 더 보유해 나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 전화를 통해서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 곧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갖고 전화 주셨나요? 여기 광명시인데요. 네. 지금 우리 동네 막 재개발이 한창 지금 우리는 그 해당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앞으로 좀 발전이 될 건지 아니면 예. 매도를 해야 될 건지 아주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과연 발전이 될지 말지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어디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여쭤봐도 좋을까요? 예, 광명시 세터로 예. 65-1입니다. 65-1번지 실거주 중에 계신데 과연 우리 예. 동네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도 예. 찾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지금 여기 그 단독이세요? 예, 단독 상가예요. 상가주택. 예, 예. 예, 예, 예. 지금 여기가 지금 광명 13구역 그 해제된 구역이네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여기 몇 평이나 돼요? 그게 53.6평이 약 54평 되는 거죠. 54평이요. 지금 그럼 1층에서 임대를 놓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주는 위에서 거주를 하시는 건가요? 예, 2층에 제가 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지금 임대는 잘 나오고 있나요? 월세는? 예. 예. 지금 상가주택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근데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1, 2년 내로 좀 매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아, 그래요? 예, 매도하고 좀 갈아타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게 좋겠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지도를 조금 제가 좀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13구역이 해제된 구역인데 인근으로는 지금 지금 여기 구역 말고도 인근으로 14구역, 15구역, 뭐 16구역 이 주변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사업 자체를 예. 지금 시공사 선정하고 막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상가주택이 이 지금 7호선 광명역하고도 좀 거리가 좀 있어요. 광명 사거리역하고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아주 역세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입지면에서 탁월한 역 주변하고 빌라들하고 단독하고 경쟁이 이렇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 내 이렇게 자체적인 상권인데 아무래도 상가주택이라 그러면은 아래 세입자들이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주변이 상권이 변한다면은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좀 어렵겠죠. 그러면 소유자도 어려운 거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변 지역에 지금 2년, 3년 내로 조만간에는 이제 멸실이 되고 새로운 아파트가 또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주변이 변하게 되고 상가주택으로서의 어떤 경쟁력은 좀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니, 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예,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주를 만약 관리 처분이 나고 인근 지역들이 뭐 이주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파트가 들어서기까지 한 4, 5년 걸리잖아요. 3년 정도 걸리고요. 이주하면서부터는 그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네, 유동인구가 빠져나갔다고 그렇죠. 보시는 그 다음에는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요, 이런 네. 이 단독주택지 상권보다는 이제 단지내 상가라든가 이렇게 네. 좀 깔끔한 상가들이 많이 조성이 돼요. 그래서 그렇죠. 예, 동네 주택 상권이 이렇게 지금보다 나아질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단독주택을 계속 갖고 계시지 마시고 만약에 여건이 되신다 그러면 건축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지금 해제된 게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된 거예요. 50평대이기 때문에 13구역이 해제된 게 좀 유리한 거거든요. 작은 평수 갖고 있는 집들보다는. 그래서 해제는 잘 됐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건축을 해가지고 새롭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50평 정도면 아주 크진 않지만 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 시간, 예를 들어서 주변이 정돈되는 시간이 몇 년 걸릴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건축을 하더라도 평수가 조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는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핸디캡이 있고 결국은 나중에 상권이 이 아파트가 조성이 되더라도 상권이 꼭 지금 형태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결국 무슨 얘기냐? 그렇게 내 단독주택의 활용 가치가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만약에 역하고 가깝고 역세권하고 가깝다 그러면은 또 그 상권을 볼 수도 있고 세입자도 그쪽에서 유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위치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 근데 지금 당장 파시는 건 아니지만은 인근 지역이 지금 시공사 선정하고 앞으로 뭐 2주까지는 한 2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 시점 안에 적당한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하고 좀 다른 쪽으로 갈아타는 게 오히려 자본의 어떤 활용 면에서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근데 네. 어떤 사람은 네. 여기는 그대로 앞으로 도로 한 8m 나가면 길이 넓어지고 네, 맞습니다. 또 여기 나중에 버스도 다닐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아주 굉장히 요지는 될 거다. 근데 아니 지금 도로변에 있어서 나쁜 땅은 아닌데요.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주변이 정돈되는 이런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요. 정돈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쪽 지역은 뭐 나빠진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시간이 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파트로 이렇게 변모가 되면은 주변적인 상가들이 잘 조성이 돼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밑에 1층을 지금 상가주택으로 쓰고 있잖아요. 예, 상가주택이 그렇게 아주 뭐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좀 좋아진다고 해도 주변이 변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상가 세입자로서는 좀 장사가 안 되고 어려운 시간을 좀 몇 년 보내야 되겠죠. 네. 주변이 정돈될 때까지. 그래서 그 그렇게 효율적인 몇년 걸립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주 철거가 시작된다고 한 1, 2년 후 정도면 철거가 될 것 같거든요. 만약 관리 처분까지 정상적이라면 그 이후에 또 시공하는 기간 결국 한 4, 5년 정도 걸리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정도 시간까지 보유한다는 건 조금 좀 보수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쯤에 어떤 그런 반대로 시청자님이 지금 들으신 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좀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잖아요. 그 시점에서 저는 갈아타는 반대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최종 판단은 시청자 본인의 몫이고요. 전문가의 의견은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으니까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서울전화 02-2077-6356번 활짝 열어놓고 시청자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제가 지방에 거주하는데 네. 저희 딸 둘이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예. 새 아파트를 좀 사주려고 입주 가능한 아파트를 사주려고 좀 받은 데가 있는데 네. 둘 중에 어디를 사야 될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어요. 현재 지방에 거주 중에 계시고 두 따님을 위해서 아파트를 마련해 주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혹시 둘러보신 곳 있으신가요? 네, 둘러본 곳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한양대 근처 행당동에 네.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분양권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신고구역 근처에 이편한 세상이 있어서 요거 지금 봤는데 네. 그게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을지하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두 군데 아파트 보셨고 이 외에도 혹시나 추천해 주실 만한 매물이 있는지까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로 네, 대표님 네.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지금 그 지방에 거주하시는데 어쨌든 서울 쪽에 집을 마련하시려고 하고 근데 네. 지금 알아보신 데가 신금호역 주변에 이편한 세상하고 네, 지금 네. 행당동에 아까 어디라 그랬죠? 동부 센트레빌이요. 동부 센트레빌. 그 네.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시공사가 아, 바뀌어서. 아, 그래요? 예, 네. 예. 지금 거기는 서울숲 리버브 자이죠. 이제 행당 네. 6구역. 예, 예. 과거에는 동부 쪽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좀 변화가 된 곳이고 아무튼 지금 결국은 뭐냐면 그 금호역 주변이 낫겠냐 아니면 지금 네. 행당동 쪽이 낫겠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둘 다 입주권 네, 상태이기 때문에 뭐 조건은 비슷하고 근데 이 두 아파트가 조금씩 차이는 보이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금호역 주변에 지금 그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파크자이 신금호 파크자이하고 지금 마주보면서 초역세권이거든요. 이런 위치에 있고 사실은 지금 지금 말씀하신 리버브 자이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한강하고 좀 더 거리는 가깝지만은 실질적으로 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두 아파트는 큰 차이는 없어요. 시세도 비슷하고 뭐 새 아파트로 입주 시기도 비슷하고. 근데 지금 신금호역의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파크자이가 지금 최근에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세가 30평대가 보통 지금 한 8억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아직 입주하는 시간이 좀 남아서 지금 한 7억대 한 초중반 가는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이익을 볼 수 있다라면 지금 이편한 세상 쪽이 좀 더 낫겠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그 행당동에 있는 리버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국은 이쪽이 성수동하고 인근적으로 해서 변화가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한강으로 접근성도 좋고 조망권이 좋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쪽 지역 자체에 교통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 결국은 아파트가 이게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두 지역을 놓고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 네. 강북권에서는 역세권이 아무래도 또 힘을 더 많이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교통 여건이 좀 더 좋고 좀 더 차익을 더 볼 수 있는 이편한 세상 쪽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이해되시나요?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 금호와 행동 지역의 두 아파트 고민이셨는데 아무래도 두 따님이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쪽으로 압축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요. 문자로 들어온 사연까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휴대폰 끝자리 123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용인시 흥덕지구에 위치한 호반 베르디움 32평 아파트에 실거주 중인데요. 여유자금으로 전세임대를 활용해서 같은 아파트 한 채를 더 매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문의해 주셨어요. 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추가 매수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꼭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아파트 어떤가요? 예, 일단 뭐 흥덕지구의 뭐 이 아파트 전체 흥덕지구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 문자상으로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알 수는 없지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뭐 투자 목적으로 흥덕지구의 아파트를 더 사는 거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건은 좀 없어 보이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지역 자체에 어떤 흥덕지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흥덕지구 자체가 지금 지하철역하고도 좀 벗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분당선은 저 분당에서부터 내려와서 영통 쪽으로 지나가고 있고 네. 결국은 신분당선은 광교 쪽으로 지나가고 결국 흥덕지구가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통 여건이 많이 좀 좌지우지를 하는데 이쪽 수도권 지역에서는 흥덕지구가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교 신도시 쪽에 가격이 어떤 상승폭에 비례해서 네. 소폭의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어떤 교통 여건의 사각지대로 보여서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투자 목적은 좀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참석해 보시죠. 세미나 일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금리 1% 시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고요. 7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네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부터는 돈이 되는 매물 정보들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전화 02-2077-6393번 활짝 열어놓고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죠.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 그리고 ANC 도시개발의 김영주 소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이 준비하신 매물 정보들 차례대로 만나보기 전에 추천 포인트부터 간략하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소장님, 오늘 어떤 매물인가요? 네, 엑셀런트한 매물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별을 5개 줘도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매물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강남의 중심역입니다. 선정릉역 2개의 환승역을 가지고 있는 이 선정릉역이 도보로 2분 거리, 직선거리 161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매물입니다. 지하주차장이 완비가 되고요. 3개의 동에 무려 54세대에 신축하는 단지형의 투룸입니다. 초역세권의 선정릉역 도보 2분 거리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엑셀런트한 매물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과연 별 5개를 줘도 부족함이 없을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철문 대표의 매물 정보도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어느 지역이 어떤 매물인가요? 예, 중구의 중심 지역, 상권이라든 업무타운의 중심 지역이죠. 명동 핵심 지역입니다. 여기와 바로 인접 지역에 있는 단지형 다세주택인데요. 그만큼 공급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에 따라서 높은 임대가가 장점이라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준비한 지역이 양평동 사가인데요. 네. 지금 중공업 단지로서 핵심적으로 다양한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2030 도시계획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중심부에 있는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총 3가지 매물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공략해 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안내합니다.
네, 오늘 먼저 가볼 지역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3호선과 4호선 충무로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올해 12월쯤에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6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5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 금액 2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예, 이렇게 중구에서 소액 접근이 가능한 매물이 있나 했더니 여기 오늘 준비해 오셨습니다. 입지 여건부터 좀 풀어내 볼까요? 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중심 상업지역, 네. 그것도 중구입니다. 보통 보시면 남대문, 명동, 동대문 상권이 핵심인데요. 이 기반 시설이 바로 접해 있는 매물인데요. 그만큼 이 지역 같은 관광, 쇼핑, 업무타운, 문화단지로서 핵심적인 서울시라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마이스 산업의 핵심 단지로 꾸미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지역에 보시면 면세점이 두산이라든지 신세계에서 오픈했죠. 여기에 보면 하루 이동 인구가 거의 300만 이상 육박하는 아주 도심 중의 도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을 한번 교통편을 살펴보는데요. 자, 본 매물이 충무로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충무로역은 아시겠지만 대한극장이라든지 인접 지역의 다양한 상권이나 업무타운 중심, 그리고 이 지역은 미디어타운이라든지 언론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언론사나 그 방송국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가 하락률이 없죠. 여의도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지가 하락이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더불어서 수익형 부동산의 1위를 줄곧 달리고 있는 곳이 이 명동 주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구의 가치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 본 매물 양옆으로 보시면은 바로 좌측으로 서울 역세권이 있습니다. 서울 역세권의 광역교통의 KTX라든지 다양한 지하철 노선이 있죠. 우측으로 이동하시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호선이라든지 4호선, 5호선이 있기 때문에 본 매물 인접 지역의 다양한 지하철 노선망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그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80% 정도가 이쪽으로 오는 지역인데요. 바로 옆에 보시면은 문화공원에서 남산공원이라든지 바로 그 경복궁, 그리고 인접 지역에 보시면은 다양한 그 한옥마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니 관광객들 수요를 통해서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이라든지 많은 고용 창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옆에 보시면은 바로 옆에 보시면은 동국대학교 후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남산공원이 도보로 2분 이내에 있다는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적인 장점들 들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역세권 매물로 선점을 해주셨습니다. 상권 1번지 하면 중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중구를 중심으로 한 개발 호재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이 지역에는 어떤 호재들이 또 있을까요?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관광 자원 상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곳이 중구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서울 역세권부터 실제로 동대문 상권까지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서울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여기에 1차로 현재 고가라인을 실질적으로 공원화시키면서 이 지역의 많은 관광 자원 상품으로서 도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명동과 바로 보시면 남산을 연결하는 실질적으로 보면 곤도라 설치라든지 네. 그리고 남대문 지하상계 해원이라든지 명동, 을지로 이 주변 지역의 지하상을 다시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그 주변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컨셉이 지금 도입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남대문 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특히 이 지역에 외국인 관광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명동이나 을지로 주변의 의료관광 특화 단지를 계속적으로 활성화하는 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 상권이 실질적으로 예전에 굉장히 활성화됐지만 지금 현재 많이 예전에 비해 쇠퇴됐습니다. 여기 대기업의 지원이라든지 서울시 지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류, 패션 문화의 관광 랜드마크로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주변 지역에 보시면 세운상가라든지 신당, 약수, 그리고 주변 지역 같은 경우 재개발, 도심 재개발의 역세권 개발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풍부한 중심 관광 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니만큼 계속해서 꾸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단지형 주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건물 소개 좀 더 들어볼게요. 예, 2016년 12월 준공 예정인
매물인데요. 자, 본 매물이 현재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총 단지형으로 3개 동인데요. 네. 60세대로 상당히 이 지역에 처음으로 공급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급의 희소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보시면은 본 매물이 지금 노열층 3층인데요. 넓은 거실과 방툴,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혼부부라든지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부터 모든 게 풀옵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도금을 갖고 오셔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입구 양면 도로가 그 도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라든지 대지면이 상당히 큽니다. 그로 인해서 주차 그 세대수대로 주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 매물 같은 경우 그 바로 그 주차의 그 호환성이라든지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부분을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한데요. 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세가 기본적으로 2억 5천 이상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소액 투자 안고 가시면서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물일 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의 1번지가 중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이 지역은 월세 수익이 높은 지역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의 기본, 월세가 100만 원 정도 예상하신다면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 활용하실 경우 여기에 실질적으로 7천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향후에 가치 창출까지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구라는 지역 특성상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차익형과 수익형 둘 다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끝으로 유의사항까지 점검해 주실까요? 네, 수익률이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공시를 좀 생각하시는데요. 네. 자, 이 지역과는 최근 5년 사이에 신축이 공급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 공급 부분에서 그만큼 공급이 어렵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높은 임대 수익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꼼꼼히 체크하시고 투자하시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향후 가치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임대를 놓더라도 공실률이 낮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정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매물에 대한 궁금증은 02-2077-6393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화면으로 통해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가볼 지역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내년 3월쯤에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3억 1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 금액 2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여기서 멀지도 않고 도보에서 불과 2분 거리인데 역시나 소액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잘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 지역 입지 여건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 우선 입지는 한전개발 부지의 가장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전부지 내년 착공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많습니다.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고요. 이 지도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이 9호선 삼성동 한전부지의 좌측편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9호선 황금 라인이 되겠는데요. 본 매물은 이 9호선 라인의 중심역인 선정릉역이 도보로 2분 거리 161m밖에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초역세권의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선정릉역은 분당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입니다. 두 개의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고요. 10분 이내에는 2호선 선릉역 또 7호선 강남구청역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는 최상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자, 우리가 주변 아파트 가격이 받쳐주는 곳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주변 그 노년 아크로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2014년 12월 당시에 평당 4천만 원에 육박하는 분양가를 자랑을 했고 또 6.3대 1의 높은 경쟁률, 청약이 만들어졌던 그런 아파트가 본 매물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또 강남의 오아시스처럼 강남 한복판에 선정릉 공원이 있습니다. 산책로와 휴식처가 잘 갖춰져 있는 안정적인 입지적 장점 또한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이 교육 환경, 학동초등학교, 언북중, 또 언주중, 진선여중고 등이 학군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SM이라든지 또 JYP, 사이더스, 이 또 뷰티를 선도하는 성형외과들, 또 최첨단의 트렌드가 이곳 인근에서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끌고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본 매물은 거기에 주변 환경에 유해시설까지 없는 주거 환경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입지와 여건과 들어서 아파트급의 대지 300평의 3개 동에 총 54세대가 설치되는 매물로서 강남을 이용하는 모든 임차 수요는 본 매물이 1순위 각광받는 매물을 가지고 있다. 입지적 장점이 아주 뛰어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 번쯤 입성해 보고 싶은 강남에 위치해 있고 또한 역에서 가깝습니다. 역세권 매물입니다. 별 2개를 채워봤는데요. 세 번째 별을 채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한전부지의 최대 수익이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개발적인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가요? 네. 자, 서울시와 현대차 사전 협상 완료되어서 내년 초에 이제 현대차 삼성 한전부지는 착공이 들어갑니다. 이 105층짜리 현대자동차 신사옥과 컨벤션 대규모 마이스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이 영동대로 지하에 GTX의 3개 노선, 또 KTX 위례 신사선 이 5개의 노선이 본 매물자 접해 있는 이 영동대로 지하에 구축이 됩니다. 남한다는 일상소를 또 철거하고 복합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구글센터라든지 의료 특화거리 그 외에도 개발 호재가 아주 많습니다. 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개발 호재가 전혀 없다라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다른 매물에서 갖지 않는 매물의 장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계획하고 매입하셔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홀드를 제외시키고도 장점이 많은 매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또 단지형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지역이 또 부촌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건물도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건물적인 부분도 좀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선두주자인 아파트 세대수가 많고 단지 구성이 잘 돼 있어야지만 가격도 잘 형성되고 또 임대가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매수자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 황금성을 수반한 매물들이 단지가 잘 구성되어 있고 세대수가 많아야 됩니다. 아파트와 다르게 이 다세대가 그런 점에 조금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본 매물은 대지 300평에 무려 3개 동에 지하 주차장이 설치가 됩니다. 1대1 주차가 하고도 남을 만큼의 지하 주차장 플러스 1층 필로티 주차장이 주차가 60대가 가능합니다. 자,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강남 다세대의 어떤 매물보다 차별화되고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 매물이고요. 이 세대가 많기 때문에 경비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매력 덩어리가 아주 풍부한 매물이고요. 전세대 풀옵션, 시스템 에어컨을 비롯하여 모든 전세대가 풀옵션으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몸만 들어가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다세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경비실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제일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짝 언급해 보니까 한 소액 접근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 가격이 가능한가요? 네, 우선 저희가 최근에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지하 주차장이 설비가 돼 있지 않는 2개의 단지형의 다세대 주택을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방송보다 훨씬 높은 전세 가격 3억 4천만 원, 월세는 3천에 150만 원, 동일한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완결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매물은요. 지하에 주차장이 설치가 됩니다. 무려 3개 동에 54세대로 구축이 되는데요. 자, 전세가가 매매가를 충분히 넘어설 수도 있는 매물이다. 전세가는 3억 1천만 원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 준공 시점에는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매물이고요. 네. 대출금 2억 3천만 원을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면 대출 이자를 제하고 7천만 원 투자로서 매월 70만 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시대 차익과 수익률 2가지를 다 겸비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별 5개를 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장점이 많으니까 또 의심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부족한 점은 없는지 유의사항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자 항상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요, 직접 눈으로 보고 투자하시면 성공하는 투자가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며 유의사항으로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직접 가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매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물에 대한 궁금증은 02-2077-639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 바로 만나봅니다.
마지막 매물은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9호선 선인유도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2016년 올해 말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4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3,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금 1,900만 원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이 모두 다 2천만 원 내외에서 좀 접근이 가능한 매물이라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오피스텔 매물 만나볼 텐데 입지가 무엇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지 여건 풀어봐 주시죠. 네. 투자자들이 오피스를 선택할 때 그만큼 위치를 많이 보시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본 매물이 공사 중에 있는데 네. 현재 선유도역이죠. 9호선 라인입니다. 이 지역까지 도보로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또 바로 그 상단 쪽으로 보시면은 한강변이 도보로 4분 정도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강변이라든지 주변의 선유도 공원 이런 부분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쾌적한 환경. 그리고 이 지역이 중장기적으로 현재 중공업 지역입니다. 용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개발 가치도 듬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홈쇼핑이라든지 주변 지역 다양한 업무타운으로 인해서 이 지역 같은 계속적으로 주거 환경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이 현재 그 선유도역과 도보로 2분 거리인데요. 여기서 당산역까지 한 정거장인데 이 당산역에 보시면은 바로 또 2호선이 열십자무역으로 교차합니다. 결론적으로 홍대 상권이라든지 상암 DMC 업무타운 인접 지역의 목동 학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 연계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여의도까지는 7분 이내, 그리고 강남의 중심부 논현동까지도 약 17분 이내면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강남의 접근성이라든지 주거타운의 형식 이런 부분이 잘 갖춰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 바로 주변 지역을 살펴보시면 다양한 녹지 공간이죠. 한강변과 더불어서 선유도 공이라든지 주변 지역 녹지타운이 바로 한강변 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쾌적한 주거의 생활 여건 그리고 다양한 간선 도로망을 보시면은 바로 인접 지역의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 경인고속도로라든지 서부 간선도로 이런 부분이 다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타운의 그런 유통 물류센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바로 주변 지역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상암 DMC라든지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마곡산업단지 이런 용산국제업무단지 여의도 국제 허브단지라든지 이런 부의 접근성이 뛰어난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지역이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여건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호재들이 또 있나요? 네, 서울에는 그 서울 도시 기본계획 2030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네. 강남 그리고 여의도 도심부인데요. 지금 현재 핵심적으로 중공업 단지 이 영등포 라인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곡 산업단지가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 70개 업체가 지금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고급 인력 유입은 바로 본 매물의 연계성, 지하철 구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임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한 본 매물이 아시겠지만 중공업 단지입니다. 그만큼 중공업 단지 활성화 방안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므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이 지역은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본 매물이 한강변에 인접해 있죠. 그로 인해서 한강변 개발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30년 만에 다시 한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효과를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중요한 부분이 본 매물이 바로 그 업무타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교통망의 확충인데요. 서부 간선도로라든지 월드컵 대교가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 지역이 이런 도로망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런 그 물류 유통망 이런 부분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많은 그 기업체들이 계속 속속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마무리해 볼 경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보통 영등포의 중심 라인, 여의도의 바로 직접적인 배후 단지로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집가 상승까지 좀 노려봐도 좋으실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매물인지 좀 더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요. 지상으로 9층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2층인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지하 2층, 지상 1층이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가 상당히 여유로움이
부분이 장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매물은 노열층 7층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은 아파트라고 부르죠.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부분은 당연히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최고급 그런 자재로 인해서 시스템 에어컨부터 풀옵션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 매물이 역세권이지만 바로 양면 도로가 6m, 8m에 접해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차의 편리성이라는 임대 효과가 상당히 탁월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층수도 적당하고요. 주차 난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체크해 주시죠. 예, 분양가가 역세권이면 저렴하다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노얄층인데 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가는 보통 2억 3,500에서 2억 4,500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전세를 안을 경우 네. 1,900만 원 정도 투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매물 오피스텔인데 월세로 전환하실 분 같은 경우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정도 예상하신다면 은행 대출을 활용하실 경우 여기에 7,400만 원 정도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향후에 다양한 개발 호재에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개발 이익까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차익까지 견뎌볼 수 있는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점에 유의하면 좋은지까지 유의점 체크해 주시죠. 네, 이 지역은 그 다양한 개발 호재가 둘러싸여 있죠. 네. 이런 부분 한강변 개발이라든지 중공업 지역 개발, 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어느 지역 못지않게 좋은 임대 수익이라든지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매물 정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세미나 일정 체크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조 소장의 묘루 세미나부터 만나보시죠. 7천만 원 투자로 부동산 연금 받기에 대해서 풀어주실 거고요. 7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02-2077-6393번으로 문의하시고 방문해 보시죠. 계속해서 김철문 대표님입니다. 2천만 원으로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풀어주실 거고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02-316-2004번으로 문의해 보시고 방문해 보시죠.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NC 도시개발의 김용주 소장,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